안녕하세요. 에듀파이어 기술학원의 원장으로 있는 이향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4회 소방시설 관리사 점검 실무 행정 기출 문제 분석, 해석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출 문제 부분들입니다. 설계하고 점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소화기구 부분 보시면 주로 설계 및 시공에서 출제됐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기준을 쓰시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은 맥락으로 점검 항목 같이 쓰자라는 그런 형태로 출제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화기구 같은 경우는 LPG 연료의 용도로 사용하는 형태로 설계 및 기술하는 문제는 그렇게 출제됐습니다. 동네 전용은 계산 문제로는 이렇게 출제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스프링클러 펌프 입적 배관의 배관 및 성능시험 배관 설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주비작동시 육수감장치 일제 개방별의 작동과 관련된 부분적으로는 출제가 됐습니다. 기타 등등 출제된 부분들은 없고요. 그리고 CO2입니다. 신부화재 10도시 소학제에서는 상수 단줄고는 설계입니다. 기동용 용기 가스 설치 기준 그리고 최대 배관의 최대 허용 압력 계산하는 부분들 우리가 전형적으로는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던 이거는 비교적 자주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입니다. 설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계산 문제라든가 그런 형태로 출제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등등은 출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 계산 문제 부분적으로 출제됐고요. 그리고 특비 제한입니다. 자, 그러니까 특비 제한 같은 경우 점검에서도 설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자, 보시면 수동기동 장치로 작동 또는 개방하는 4가지 성능 기준입니다. 그리고 차압 개방력, 비개방 차압,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성능 기준으로 출제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기술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타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준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설계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근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로 조금 출제가 됐다는 게 있고요. 자, 비상 콘센트 부분적으로 출제가 됐고요. 자, 기타 쭉 넘어가 보게 되면은 다중영업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적용, 다중생업장.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되는 다중영업소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거 출제됐습니다. 과거에도 출제된 이력들이 있죠. 자, 그리고 소방시설법입니다. 소방시설법이 점검에서는 사실 대박입니다. 무려 한 44점 정도 출제가 됐는데, 역대 최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경보설비, 적응설비 4가지 및 소활동설비 등 적응설비 2가지 이렇게 해가 출제가 됐고요. 중축되는 대통령령 또는 화단증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시설, 과기준, 적응소환시설 4가지 이렇게 해서 설비를 쓰시오. 강화되는 그러한 기준. 그리고 우리가 늘상 예상을 해서 최초 점검이라든가 점검 용유라든가 제출일자라든가 이런 분들 크게 이슈가 되고 개정됐던 그런 부분들인데 일자와 관련된 그런 분들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종합점검 일수 계산 그리고 공장에서 작동점검 일수 계산 이 부분들은 사실 이번에 한 번 쓰고 싹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부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설상에 있는 부분들은 이번 시험을 위한 용도 정도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용인원 그렇게 출제가 되어 있죠.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에 휴게실에 수용인원 계산 아주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별표역 소방시설에 설치하지 않을 소방시설의 종류 4가지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로 출제된 그런 케이스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체 점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참 다양하게 출제가 돼서 골고루 출제가 됐거든요. 한 33점 정도가 그렇게 출제가 됐는데, 늘상 그래왔듯이, 기본적으로 도시기와 관련한 부분들. 자, 그러니까 조합으로 그렇게 출제됐습니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능시험 배관이라는 펌프 비치기라든가 기동용 수학계 배장체 이런 분들, 그렇게 복합적으로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후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도시교는 지금 현재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그런 분들을 기술을 하고, 설치 기준을 쓰시오, 점검 항목 쓰시오, 그런 분들 우리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언급됐던 펌프 입식 배관의 성능시험의 순환 배관의 점검 항목, 그리고 펌프 방미식의 작동 점검 3가지, 그리고 옥내수 하전 및 스프링클러 방식 점검 항목 비교 공통 제외한 점검 항목 4가지. 비교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어야만 확실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기타
정업 피난, 방화시설의 증가 항목 2가지, 이런 것들, 이산화탄소 사설비 안전시설의 증가 항목 3가지, 그리고 소양수 채수구 증가 항목 4가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시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차후로 시험을 준비를 하실 분들, 즉 그러니까 약간의 특성은 지금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중복에서 출제된 사례는 아주 많지는 않죠. 점검 항목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앞선 시험에서도 앞전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출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방시설국과 얘네들 무려 70여 점 정도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얘들만 어느 정도는 우려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이제 보시면은 기타 이렇게 보시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솔리노이드 작동 방법 4가지 우리 많이 연습했었던 것들이거든요. 뭐 중작동식이라든가 이제 가스 이제 이렇게 해서 솔리노이드 작동 방법이 오늘 중요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했었던 이제 그런 분들이 일종의 고장지단 같은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문항선 전체 27문제 출제됐고요. 화단전 기준 이제 보시게 되면은 18점 출제가 됐습니다. 관련 법령 44점 출제가 됐네요. 다중영업 하나 출제가 됐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 관련. 자체 점검사에 가는 것이 아까 제가 33점이라고 그랬는데 31점이네요. 그리고 고장진단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됐는데 요렇게 다 100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관련 법령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곳이 관련법 요렇게 두 가지만 제대로 했었어도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시험 10대에서 점수 합격자가 아주 많이 나온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얼만큼 채점을 우리가 칼같이 하느냐, 칼채점을 해가지고 본 점수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아마 결정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일단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거니까 바로 이제 해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 주변의 배관을 소설 도시교를 향해 올바르게 그리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펌프 측 배관탄 수온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고 연성계 진공계는 제외했다. 부합흡입 방식입니다. 연성계는 진공계는 제외하자. 그리고 성능시험 배관 유란기를 사용하는 타입. 기동용 수압 개폐장 짬력 챔버 방식 적용 인입식 차단 밸브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해서 단서를 몇 가지 이제 준 그런 상태로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자, 세트로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펌프 빕측 이렇게 되는 부분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 어떻게요? 훅밸브도 있을 거고 개폐밸브 스트레나 그리고 플렉시블 조인트 정도로 보고 진공계 내지 연승계는 어떻게 없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제 보시면 유란계 타입 그렇게 해서 개폐밸브, 유량조절 밸브, 유란계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자, 기동용 수압 개폐장 이게 조금 이제 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개폐밸브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고 압력 스위치 그리고 개폐밸브 있고 압력계 있고 여기는 요 리프밸브 말고는 사실 도식요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곳에 있죠. 그분들에서는 우리가 안전밸브라는 그런 개념이 없죠. 그래서 뭐 적어도 뭐 이렇게 리프밸브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해도 이걸 틀렸다라고는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별도의 안전밸브라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도식에는 도식요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스랑설레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자, 2번입니다. 자, 소방시설 자체 점검 사항에 관한 고시사항, 소방시설 등 점검표 중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표 3-F 배관에서 아래 내용의 점검 항목과 그에 대응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화단전 기술 기준 내용,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3-F,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이번 시험의 특성이, 요래 3-F, 기타 등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펌프 흡입식 배관입니다. 점검 항목은 펌프 흡입식 배관의 여과장치 상태 확인,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점검 항목 쓰고, 우리가 뭐를 쓰라? 설치 기준을 쓰라, 기술 기준을 쓰라, 이렇게 지금 이제 돼 있죠. 그러니까 점검 항목하고 이렇게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들을 같이 믹스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은 사실 이미 예견이 됐었던 이제 그런 문제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공기음이 생기지 않는 구조 여과장치 스트레너를 설치할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펌프 충합 펌프를 포함한 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를 할 것. 자, 그리고요. 자, 성능시험 배관.
성능시험 배관 설치, 개폐 밸브, 유량 조절 밸브, 유량 측정 장치 적정 여부, 그리고 설치 기준입니다. 무난다 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많이 출제됐던 부분 중에 한 가지로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쪽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와 직선으로 설치를 하고,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지 간부는 개폐 밸브, 후단지 간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를 할까. 이 경우 개폐 밸브와 유량 측정 장치 사이의 거리, 사이의 직간부의 거리 및 유량 측정 장치와 유량 조절 밸브 사이의 전단지 간부 거리는 해당 유량 측정 장치 제조사의 설치 사항에 따르고, 성능시험 배관의 호칭 지름은 유량 측정 장치 호칭 지름에 따른다. 그래, 유량 측정 장치는 펌프의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이렇게 이제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시험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리고 순환배관, 점검 항목가 나왔거든요. 순환배관 설치, 설치 위치, 배관 구경, 리필 밸브, 개방 압력, 적정 여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자체 점검사에 관한 보시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 점검표 3-C, 가압송수장치 펌프 방식의 작동 점검 항목 3가지를 쓰시오. 단, 가압송수장치 스프링클러 펌프 표지 설치 여부 또는 다른 설비와의, 다른 소화설비의 겸용 시 겸용일이 겸용 설비 이름 부착 여부는 제외하겠다. 항목 하나는 제외하고 이렇게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성능시험 배관을 통한 펌프의 성능 시험 적정 여부, 그리고 펌프 위치적 연성의 진공력 및 토출 중 압력계 등 부속 장치의 변형 손상이 보는 냉기관 방식의 펌프 설치의 적정, 정상 기동, 기동 장치 및 제어반 여부, 그리고 축전지 상태 연료량 여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입니다. 자, 똑같이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곳인데, 옥내 서전 설비 점검표 2-C, 가압송수 장치의 펌프 방식과 스프링클러 설비의 점검표 3-C, 가압송수의 펌프 방식과의 점검 항목을 비교하였을 때 공통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옥내 서전 설비 점검표의 2-C 가압송수 장치의 펌프 방식만 있는 점검 항목 4가지를 쓰시오. 단, 가압송수 장치 옥내 사전 펌프 표지 설치 여부 또는 다른 소화설비 겸용 시 겸용 설비 이름 표시 부착 여부는 제외. 자, 그래서 옥내전설 펌프 방식은 다음 밑줄 4가지 당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방향 중에 한 가지로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점검 항목 중에서 같은 듯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항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옥내사전 지금 같은 형태로 가압송장치 내지는 우리가 스프링클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정말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이미 한꺼서 교재에서는 사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루고 이렇게 다른 부분을 각각 일일이 다 기재를 해놓은 그런 상태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체 점검사에 관한 곳이만 그럴까요? 이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술 기준상에서도 똑같은 배관의 설치 기준이라도 아니면은 비상전원이라도 조금씩 미세하게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대별하는 그런 케이스의 문제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거는 쉽지는 않습니다. 비교 대상에 대해서 암기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한곳은 많이 정리되어 있으면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옥내서전 펌프, 스프링클러 설비 펌프 방식 같으면서도 다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밑줄이 꺼져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옥내서전 방수량 및 방수압력의 적정 여부, 기동 스위치의 설치 및 적정 여부, 온오프 방식 이런 분들은 없거든요. 그 외에 당연히 가압장치 설치 여부, 방수압력 0.7MPa 초과 조건, 주펌프 동등에서 펌프 추가 설치 여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각각 달리 적용되어 있는 부분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형태로 전반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제 교재 이제 참고를 하시고 해설 이미 PDF로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이제 비교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요. 자, 피난 방화시설의 점검 항목 2가지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방화 및 방화시설대 관리 상태 폐쇄, 훼손 변경 및 정상 기능 적정 여부, 비상구민 피난 통로 확보 적정 여부, 피난 방화시설의 주변 장애물 적치 포함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 문제입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의 특정 소방대 승무를 설치를 하는 소방시설 중
경보 설비 4가지, 소활동 설비 2가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 타입이 한 번 정도는 등장할 것 같았었는데 그냥 등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층에 바닥 면적을 주고 층도 주고 그리고 근생, 산후조리원 이런 분들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적용되는 소방설비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이런 파트는 우리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사에 소방시설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 부분들인데 특수한 용도나 규모를 주고 이거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들은 사실 과거에 소방기술자 시험에서 몇 차례 출제된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럴 경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면은 특정해 줬습니다. 그나마 조금 소홀하게 경보설비라든가 소활동설비 찍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기억이 나는 대로 자탐 당에 들어갈 거고 시야경보장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상방송이라든가 자대 속보 설비라든가 이런 분들을 어느 정도 추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점수를 받을지 않을까. 그리고 소활동 설비도 마찬가지로 전설비라든가 익렬 송산 설비 기본적으로 익렬 송산 정도는 아마 여러분들이 추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사실은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사실상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라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설법 시행령 별표사에 따라 경보 설비라든가 아니면 기타 등등 해가 소활동 설비 이제 대상이 되는 것들을 전체 이렇게 여기서 비교를 해 보시면 됩니다. 자, 부가적인 부분 보시고요. 자, 이번에 2번. 자, 이번 문제도 이제 물론 마찬가지로 바로 해설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충분히 보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산탄소 소화 설비에 대해 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산탄소 소화 설비의 솔리노이드 밸브 작동 방법 4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뭐뭐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제 방법이 5가지 있다더라도 4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늘 상해왔던 게 뭐냐면 자동기동. 그죠? 수동기동, 원격기동, 요렇게 이제 요 개념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참 많이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스가 될 수도 있고, 준비작동식이 될 수도 있고,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스계, 항상 핵심은 솔리노이드 밸브가 개방이 돼야 2차적으로, 가스가 방출되는 그런 상태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가스가 출제가 됐으니 어디를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차후 시험에서는 이산탄소 소화 설비,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솔리노이드 기동 방법, 요런 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죠.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동기동입니다. 교차로 방식의 감지기 A, B 작동시킨다. 자, 수동기동이죠. 수동 조작하면 기동 스위치를 누른다. 그리고 원격기동입니다. 제반의 작동 스위치, 시험 스위치를 이용하여 해당 방식의 교차로 방식의 감지기를 A, B를 동시에 작동시키고, 이건 일종의 작동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반에서 솔리노이드 밸브 기동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이건 원격 기동이죠. 그리고 솔리노이드 밸브의 안전핀 제거 수동으로 조작 스위치를 누른다. 이게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가지 이제 이렇게 해서 보편 기억된 틱을 이해해가지고 4가지 정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이번에는 이산탄소 소화 설비 점검표 9-N 안전시설 등의 점검하고 3가지 이렇게 좀 돼 있어요. 9-N 이런 건 암기하는 거 아니죠, 그죠? 자, 중요한 건 안전시설 등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화제 방출 알림 시약경보장치 설치 기준 척함 및 정상 작동 여부. 방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의 소화제 방출 위험 경고 표지 부착 여부. 그리고 방역의 출입구 여부 인근의 공기호흡기 설치 여부.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환수 설비의 점검표 23-의 소화수조 및 저수조 채수구의 점검 항목 4가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방체 접근이 용이한 용이성의 적정 여부, 개폐밸브 조작의 용이성, 결합 금속구 구경 적정, 그리고 채수구 수량의 적정 여부 이렇게 이제 4가지고요. 스프링클러 설비 화전용 기술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준비작동식 유수검지 장치 또는 일제 그 방법의 작동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교차로 방식으로 해라라는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작동이라는 형태의 기준이 있죠.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중요합니다. 예상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그런 분들이 한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작동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차후에도 작동하려면 어떻게 동작을 하지? 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여기서 작동이라는 유수검지 장치라는 이런 분의 작동이라는 개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설치 기준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고장 진단, 세팅하거나 이런 분들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하십시오, 하십시오 했었던 것들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용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차후에도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또는 헤드에 누설 경보용 물 또는 압축 공기가 채워지거나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 자, 화재 감지기를 불 감지기, 정온식 감지선 감지기, 분편 감지기, 폭화편 감지기, 광전식 불량 감지기,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다시도 방식의 감지기. 그래서 한기법이 있었었죠. 늘상 언제 나오려나 하고 했었던 것들 중에 한 가지인데, 뭐 본교재에서는 축, 광복, 정화, 불분다 이렇게 신뢰도가 8가지 감지기 교체를 구성하지 않아도 돼. 이런 감지기로서 여러 차례 나왔었던 그런 감지기 중 한 가지입니다. 자, 3번. 자, 수방사를 설치 및 관리 관한 법령상 특정 수방대 사항물이 증축되는 경우 수방본부장 또는 수방사장이 기존 부분에 대해서 증축 당시 수방시설에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자령을 정하지 않는 경우 4가지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비교적 출제가 된 지 오래돼서 이제 나올 거야 했는데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기존과 증축 부분의 내하구도로 된 바닥을 벽으로 구획,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자동 방화 셔터 또는 60 플러스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대 성물 내부 연면적 33제곱미터의 직원유기실을 증축,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대 성물에 캐노피 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의 벽이 없는 구조것을 말한다를 설치를 하는 경우. 자, 그러고요. 이번에는 다중영업.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다중영업의 영업장 이렇게 됩니다. 고시원업 및 산후조리원업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 극점 맞닿아 있는 즉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하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자, 곤충사학장의 영업장, 밀폐구조 영업장,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고상건물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시고요. 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 부속실 제한 설비에서 배출된 펌 및 개폐기 직근 또는 제형벽에 설치된 수동기동 장치로 작동 또는 개방하는 4가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수동기동 장치는 기술 기준에서도 중요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암기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서 기준을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동 기동을 하든 수동 기동을 하든 원격 기동을 하든 동작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형태로 연동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전층에 제형벽에 설치된 극기 댐퍼 개방, 당해층에 배출 댐퍼 또는 개폐기 개방, 극기 송풍기 및 유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의 작동, 개방 고정된 모든 출입문 제형벽과 옥문사의 출입문의 하나의 개폐장치의 작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체 이제 시스템으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지가 동작하거나 기타 등을 했었을 때 당연히 극기 댐퍼 그리고 육공기 배출용 댐퍼 내지는 개폐기. 자, 그는 요거는 외부에 설치하는 개폐기, 즉 그러니까 외부에 설치 배연창처럼 설치하는 그런 분을 우리가 개폐기라는 형태로 우리가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기 송 육공기 송풍기 배출용 송풍기 당연히 동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 배지장치에 관련된 그런 분. 요거는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능 기준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습을 했었던 그런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찹 등에 관한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능 기준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참 40파스칼, 옥내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된 12.5파스칼, 그리고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뉴턴 이하 이렇게 되고, 기준 찹의 70%. 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문이 될 경우에는 기타 등등 층, 개방되지 않은 층에서는 70% 이상 유지돼야 돼. 자, 그리고 계단실과 부속실 동시에 전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 압력 차이는 5파스칼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적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가려야 될 내용을 모두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초 점검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언급이 지금 쭉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관한 내용이다. 가려야 될 내용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점검은 60일이죠. 그리고는 종합 점검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리업자 또는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있는 소방시설 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이하 관리업자 등이라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점검이 끝날 날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어디에 소방시설 점검표를 첨부해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일 이내 관계인에 줘야 되죠. 그럼 이 관계인은 자, 관리자 등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이렇게 해서 관할 소방서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서류를 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하고 나면 이행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거든요. 그 이행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환시설 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기구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렇게 해서 20일 이내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 점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점검 세대수는 2700세대입니다. 설비개수압 설치되지 않은 게 뭐라는 건 물분모 소화설비에는 0.15를 우리가 감해줘야 되죠. 그래서 2700 빼기 2700 곱하기 0.15 하게 되면 2295세대가 우리가 점검 세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일 경우 이제 우리가 세대당으로 이제 그렇게 감안을 하죠. 그래서 종합점검일 경우 보전력에 따라서 10세대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명을 추가한다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2사람이니까 140세대 즉 1인당 7세대를 추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얘를 나눠주게 되니까 5.1 이렇게 하니까 6일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분들은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개정이 돼서 24년 12월부터는 개정된 기준으로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위한 부분으로서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차후에 여기는 요 내용들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점검은 8,000, 그래 작동점검은 10,000 이렇게 해서 수치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조건이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현재는 요거는 이렇게 이번 시험을 위한 참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공장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면적 50,000입니다. 스프링클러 물분수 소화설비, 전설비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토탈 35%를 감하게 되거든요. 그래, 점검 1단위의 보조 기술력을 1명을 추가하려면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점검 면적이 연면적 50,000 제곱미터. 가항계수는 자, 공장 같은 경우는 가항계수가 0.9거든요. 자, 그럼 설비개수압. 자,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미설지, 물분무 등 그리고 제한설비 미설지 이렇게 돼 있으면 전체 35%를 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50,000에서 자, 가항계수 0.9를 곱하고요. 50,000에서 0.9를 곱한 데다가 35%를 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50,000 제곱미터가 점검 면적으로 29,250 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이별 가항계수고 참고를 하시고요. 이분들은 예전에 부분적으로 출제가 된 거 있죠. 기술한 형태로 참고하시고요. 점검일수 작동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은 12,000 제곱미터 보조기술 수리력을 얼만큼 추가를 하느냐에 달라지게 됩니다. 1명 추가를 한다라고 돼 있었었죠. 그래서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점검 한도 면적은 15,500. 그러니까 12,000에다가 3,500 더하게 되면 15,500 되거든요. 그렇게 나누게 되니까 1.88. 그러니까 2일 동안 점검할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자, 수용인원 관련한 내용입니다.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은 바닥인자 합계가 260제곱미터이고 숙박시설 종사자가 13명인 경우 이 숙박시설에 수용인원을 계산 가정과 함께 답하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침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침대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침대가 없는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수 이제 구하게 되는데 종사자 지금 13명이거든요. 그리고 260이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누기 3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하니까 99.6, 그러니까 약 100명, 이렇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복잡하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에 대한 그런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휴게실입니다. 휴게실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150제곱미터에 나누기 1.9제곱미터는 1명 이렇게 되니까 78.94. 그러니까 79명. 다른 조건이 없었으면 비고란에 해당하는 그런 조건, 이런 분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소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환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 및 소환시설의 범위에 관한 내용. 자,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령, 소방시설법 시행령 우리가 별표 4는 설치되는, 별표는 면적의 별표 6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미 구분해가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그중에서 화단이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 소방 대상, 이 부분들은 이미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제된 부분들은 여기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가로넣기였죠. 그래서 첫 번째 옥외 좌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프링클러 설비, 세 번째는 자동 탐지 설비, 네 번째는 옥내 사전, 요렇게 해가지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요거대로 해가지고 쓰시오 이렇게 되면 되죠. 정확하게 안개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충분히 연습을 했었던 그런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그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이나 화단전 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 중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것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이 돼서 강화되면 강화된 기를 적용을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요 부분들이 의료시설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탐지설 및 전화 속보 설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약자가 있는 이제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요렇게 해가지고 강화를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돼 있는, 강화를 해야 되는 요렇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제 봤습니다.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신 이제 이중익기를 그리고 신민호 관리사가 같이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확하게, 그리고 전달하기 위해서 예를 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야 뭐, 이제 그렇지만은 실제 시험을 친다고 고생하신 여러분들, 마음 조금 추스리시고요. 합격하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합격하신 대로 조금은 기다리고 너무 들뜨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아도 너무 나빠도 일희일비 하지 말자 그런 말이 있죠. 어찌됐든 간에 고생하셨으니까 추석 푹 쉬시고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수방기술사 이항준이었습니다.